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사 특강에 드디어 10강까지 왔습니다. 자, 10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4페이지고요. 우리 지난 강에서는 1920년대 일제 문화통치 시기 그리고 3.1운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3.1운동의 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3.1운동으로 인해서 바로 조직화된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이 내용들을 꼼꼼히 잘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234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런 집정관 총재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등으로 하는 정부 수립 한성정부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장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승만이 서울에 있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하이에서도 임시의정을 구성해서 이동경을 선출하고 바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무원을 이렇게 구성했다. 연해주 지역에서도 대한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유력한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름까지 갖춰진 것이 이제 한성정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는데, 자, 이것들을 이제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성정부 내각안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유력한 독립운동가로 이제 이름을 날리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요. 국무총리를 이동희가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19년 9월에 통합 임시정부가 개통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통합 임시정부 같은 경우, 임시정부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임시의정은 국무원, 법원으로 이제 상권 분립 형태를 이제 충실히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8개 세부 업무 부서로 만들었고, 임시의정원은 이제 출신 지역별로 선임된 의원, 바로 국회 입법부의 기능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선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직할 조직으로 상하이, 텐진, 만주, 미주 등의 민단을 조직하였고 대통령 이승만이 아직까지 워싱턴에서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리 통합된 임시정부 말고 그 이전에 상하이에서 만들었던 임시정부에서 하던 임시헌장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등등등 보시면 오늘날의 헌법과 거의 유사한 이런 헌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초기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초기에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초반에 이제 연통부를 설치해서 지방행정제도로 할 수 있는 연통제를 실시했다. 연통제 한번 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임시정부 체계였기 때문에 상하이에 만들어서 국내와 연락할 만한 연락조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 연통제인데요. 국내와 만주 지역에서 연통제가 이루어진 것은 평안도, 항해도 이런 지역들이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내에 돌아가는 정부와 독립자금 등을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연락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본 바로 교통국을 설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을 설치해서 교통지부 설치하고 국내에도 이제 비밀리에 조직을 했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의 이제 주 업무는 한반도 내 정보 통신 업무, 군자금 전달, 무기 수입 등의 일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비밀 조직 같은 경우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 조직이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힘을 잃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발각이 되어서 힘이 점차 약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또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된 것으로 보고 이승만이 또 초반에
미국에서 이때 활동을 하고 있었죠. 바로 주 테마가 이제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파리, 워싱턴 등의 외교위원회를 설치했고 이승만 등의 외교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꾸려나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인 이동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의 레닌을 면담하고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받고요. 이런 활동을 하겠고,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은 바로 임시정부 직할부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임시정부와 연락이 닿아 있는 우리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로군정서군이 특히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그 승전을 올렸던 그 부대라고 알고 있죠. 임시정부는 기관지로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고 사료조사 편찬부를 설치하여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독립신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독립신문이 우리 1900년대 초반에 독립협회에서 발간한 그 독립신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기관지 이름도 독립신문이다 하는 것을 유의 있게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렇다면 어떤 단체들이 있었느냐? 여러 단체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내에 이제 의열단, 특히 의열단을 잘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서워하던 단체가 바로 이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요인 암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일제 침략 기간 파괴 등을 이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1923년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바로 지지를 받았고요. 바로 김원봉 등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다가 스스로 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황포 군관학교 입교하여 군사훈련까지 받은 이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한국 노병에 조직한 김구 등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좌절했고요. 베이징에서도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돼 있는데 그냥 특별하게 많은 활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열단과 조선혁명선언 단지 신채호 선생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내분간 침체라고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과연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 꾸려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이제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21년을 고비로 침체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니까 연통제 교통국 아까 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다 발각이 되게 되면서 독립 자금 모으는 게 좀 어렵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거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이게 외교론자들과 바로 무장투쟁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갈등이 나왔습니다. 이동희 계열의 독립전쟁론, 이승만 계열의 외교론, 안창호의 준비론 등이 있었는데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921년 이동희가 국무총리직을 사임을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관철이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신채호, 박용만 등이 이승만이 임시정부 전체 허락 없이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을 한 것을 들어서 바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잘 아시는 독립운동 임시정부에 대한 그 창조파와 개조파 이야기인데요.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자고 하는 이제 창조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기존에 있던 임시정부를 그냥 좀 고쳐 나가자라고 하는 개조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자, 안창호의 영운형 등이 가세를 했고요. 국민 대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창조파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를 해산하자,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개편하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여러 가지 또 개조파가 대회에서 탈퇴하고 창조파 같은 경우 이 창조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회주의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그리고 무장 독립 투쟁론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기존의 외교론 중심의 이것을 탈피해서 새로 만들자 해서
바로 이들이 뭐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새 정부를 바로 무장투쟁하기에 용이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바로 소련 정부가 이때 당시에 뭐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혔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무의로 돌아가고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이승만, 미국으로 가 있는 이승만을 대신할 이럴 대통령 대리제도를 두려워하니까 이승만은 이에 반대해가지고요. 예, 지금 보면 어떻게 좀 보면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바로 미국 동포들로부터 들어오는 독립자금의 그 임시정부 송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돈줄이어 자금원이었던 미국 동포들로부터의 자금을 끊어버렸습니다. 1923년 임시정부는 결국 대통령 대리 이동경을 추대하였고, 이승만을 탄핵하고 구미위원부 폐지를 했으며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박은식은 이제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국무령으로 추대되었고, 1926년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한 이후 헌법을 고쳐서 집단지도체제 주석제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임시정부 헌정사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세세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바로 임시정부 헌법의 개편 내용인데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헌법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19년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25년 되면 아까 봤겠지만 박은식이 내각 중심의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게 문제가 된다 해서 내각 책임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이제 국무령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다가 3차 기원 되면 이제 김구가 집권을 해가지고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고, 이제 4차 기원 1940년 4차 개혁 때문에 이제 주석 지도체제, 그 다음 5차 기원 때는 주석 부주석 체제로 이렇게 헌법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3차 기원부터는 이제 김구 선생이 본격적으로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 20년대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서 계속 삐걱거렸던 게 이제 사상적으로 독립운동이 이제 분열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가 전파되면서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0년대 때까지는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1926년 북경에서 한국유일독립당 북경 촉성회가 결성되었고, 바로 이렇게 쭉 되다 바로 이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때 당시에 중국 내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탄력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우리 중국의 제1차 국공 합작이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공산당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코민테른이 그렇죠? 민족주의 계열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1929년도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해체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임시정부가 계속 체제 개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당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는 이당 치국의 방침을 정하고 안창호, 이동경, 김구 등이 한국독립당, 줄여서 한독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집권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제 삼균주의를 정부 이념으로 채택하였다 되어 있는데, 삼균주의에 대해서 오른쪽에 조그마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균등, 경제적인 균부, 교육적인 평등, 이 세 가지를 이제 균등하게 한다. 또 다른 말로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 사이의 균등, 이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라고 하는 삼균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독립투쟁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20년대 이후 독립투쟁들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10년대 말 20년대 초반에 우리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세력들을 키워나간 것을 보시는데요. 바로 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각각 내용들을
각 지역별로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북간도 지역에서 바로 이 북간도 지역은 바로 북로군정서군으로 김자진 장군 유명하죠. 북로군정서군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서간도 지역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뭐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간도 지역은 먼저 간민회가 대한국민회로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여러 부대를 만들었다. 대종교 세력이 중심이 돼서 북로군정서군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간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뭐 국내 일제 통치 시설에 대한 게릴라 전투 방식으로 이렇게 국내로 계속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과를 내게 되는 게 이제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죠. 예. 북로군정서군이 1920년 6월에 봉오동으로 진격해온 것을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바로 여러가지 연합군들이 이제 대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봉오동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제가 다시 우리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바로 1920년 10월에 북로군정서군,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국민회군 등 이제 연합군이 바로 이 지역,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일본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청산리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로군정서군,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에 이제 독립군은 북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의 영토로 이동을 해가지고 일본군의 탄압에 이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독립군 역사에서 슬픈 역사가 나오죠. 바로 여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이 대대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간도 참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붙였지만 간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마을들을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독립군을 찾아낸다는 명목하에 한인 마을들에 대해서 학살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요. 간도 참변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소련 쪽으로 이동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한 독립군들은 바로 이 내부에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바로 이 민족주의 계열 간의 부대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소련에게 이렇게 서로 우리 내부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요. 많이 죽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여기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소련의 도시인데요. 이 자유시에서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맞죠? 예,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독립운동에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 세력들이 흩어진 진영 정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한 곳이 이제 지역별로 새로운 부대들을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 중심으로 한 참의부, 지린성 중심으로 한 정의부,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로 일단은 통합을 하게 되고요. 이 참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정부 소속이었고 이제 무장투쟁, 서간도 지역 무장투쟁 중심, 정의부는 하얼빈이나 만주, 그 다음에 특히 북만주 지역에서 신민부 같은 경우는 북로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단을 통합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또 일본이 그대로 보고 예, 죄송합니다. 일본이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예, 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참의부는 이렇게 서간도 지역, 정의부는 이 길림성 지역, 신민부는 좀 북쪽 지역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탄압을 가기 위해서 만주 군벌들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미스야 협정 별표를 쳐놓고요. 1925년도에 바로 만주 군벌과 연합을 해서 만주 군벌을 통해서 이 독립군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3부를 이제 통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이 의견들에 대해서 좀 이견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혁신의회, 국민부 이렇게 두 개로 통합되는 데 그쳤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년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여러가지 무장 투쟁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안타까워할 만한 바로 임시정부의 내분과 침체, 그리고 독립군들에 대한 뭐 자유시 참변, 뭐 그다음에 간도 참변 등등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꼭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